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제가 4년 만에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2015년에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을 봤고 2016년에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2018년에 돌아왔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지금 2019년 저번 달 6월 30일에 토익 시험을 봤는데요. 과연 4년이 지나고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토익 점수가 올랐을 것인가? 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토익 공부를 했느냐? 토익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토익 시험을 봤을 때는 30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는 자기 신발 사이즈보다 크면 잘 본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30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토익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나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 과정이 끝난 후에는 기출문제를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받은 점수가 805점입니다. 낮은 점수는 아니었죠.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한 마지노선이 600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고 돌아와서 바로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약간 두려운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토익 점수가 정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있었고 토익 시험을 꼭 봐야 된다. 왜 봐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토익 시험을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번역 공부를 하고 있고 번역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익을 잘 본다고 해서 일상 대화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토익을 못 본다고 해서 일상 대화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번역도 토익을 잘 본다고 해서 무조건 번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토익을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번역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토익 시험을 왜 봤느냐?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그런 지표 같은 게 없어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번역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늘었는지 모르겠고 이건 시험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수준을 제가 딱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내 눈앞에 무언가 점수로라도 보이면 어느 정도 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토익 점수는 기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봤고요.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혹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토익 시험이 신토익으로 바뀐 지 조금 되었잖아요. 신토익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또 토익 시험에 대한 그런 감이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풀고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 일주일 전에 기출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다고 다 풀진 않았고요. 제가 산 토익 문제집은 요거인데요. 아주 두껍고 무거운 이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이걸 사서 기출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리스닝이 정말 잘 들리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예전에 토익 시험을 봤을 때도 이렇게 다 알아듣고 답을 맞췄었나? 분명히 그때는 단어만 조금 듣고 약간 찍으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홀을 가서 영어를 늘었다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풀었던 기출문제는 리스닝을 6개 틀리고 리딩을 18개를 틀렸어요. 리딩을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홀을 가서는 뭐 듣고 말하는 건 많이 하지만 단어를 더 많이 외운다거나 문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한 대로였고요.
그렇게 해서 리딩은 총 5세트를 풀었고 리스닝은 총 3세트를 풀었습니다. 리스닝에 좀 자신이 있던 거죠. 그래서 토익 시험 전날에 풀었던 기출문제는 리스닝은 다 맞아. 리딩은 10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토익 900 넘겠구나. 저의 목표는 900점이 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805점을 맞았을 때도 되게 간신히 그 800점을 넘긴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900을 넘기면 나는 성공이다. 900을 넘기면 나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 예상과 달리 리스닝이 정말 안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기출문제 원어민 목소리나 발음, 속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발음도 되게 뭉개져서 들리고 빨리 얘기하고 정말 안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파트 1을 풀 때도 약간 모르는 단어들이 들렸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고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는데 저는 아직 답을 찾지도 못했는데 이미 듣기가 끝난 겁니다. 또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아 망했다. 900은 못 넘겠다. 시험 한 번 더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리딩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난이도였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와서 토익 카페 이런 데를 검색을 해봤죠. 과연 이 리스닝이 나만 어려웠을까? 토익이 또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려웠으면 약간 위로가 되니까 찾아봤는데 사람들도 리스닝이 그날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시험 발표일. 시험 점수 발표가 6시에 나거든요. 아침 6시. 6시 시험 점수가 나오자마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리스닝을 훨씬 잘 받은 거예요. 리스닝 490점, 리딩 445점 해서 935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신이 났습니다. 900 넘었다니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자신감과 함께 예상 바뀌네? 리스닝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80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가 935점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번역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미드나 영화도 많이 보고 텍스트도 많이 보긴 했는데 토익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토익 리스닝 문제를 풀 때 느낀 건 영국에서 많이 듣고 경험했던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으니까 컴플레인 거는 그런 대화들이라던가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토익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일하는 게 비즈니스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 워킹홀리데이에 간다면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홀을 갔을 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지하철을 타기 전에 보면 앞에 무료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좀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길었을 때 그 신문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관심 가는 기사들을 조금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본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이 토익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워홀에 가서 하는 건 자기 나름이지만 가서 어느 정도 영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토익 시험 점수도 결국에는 조금은 상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워홀에 가면 회화가 느나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스피킹이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는 리스닝과 리딩도 어느 정도 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팅은 전혀 안 늘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영어가 늘긴 는다.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제가 응원하니까요. 다들 힘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